대한민국 부산의 어느 식당. 이곳에는 젊은 미국 여성이 소심한 표정과 행동으로 조심스럽게 음식을 주문합니다. 이윽고 주문한 메뉴가 테이블에 놓이자 이번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그 음식을 음미하기 시작하는데요. 혼자서 한참을 식사하던 미국 여성에게 갑자기 주변에 있던 중년의 한국 아저씨들이 껄껄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여성에게 다가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건네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미국 여성은 안색이 어두워지며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식당을 나온 미국 여성은 호텔로 향하다가 한국인 중년 아저씨에게 미행당하게 되고 곧이어 충격적인 경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에서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 중인 에밀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분께 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결심한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일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겪지 않아도 될 이런저런 피해를 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저는 늘 이런 저의 소심한 성격을 고쳐보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성격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란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에 매몰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저의 유일한 취미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들이 저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들은 재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배울 것이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식적으로나 마인드 부분 등 두루두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드라마에서 저는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주인공이 한 멘트였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이 저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게 했죠. 네가 그 정도로 괴롭다면 이렇게 해봐. 조금만 이기적으로 생각해보는 거지. 모든 것을 타인이 아니라 너 스스로를 기준으로 생각하라는 거야. 그 말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저에게 기회를 주는 듯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의미 없는 인생, 스트레스 받아가며 살 거야? 라고 되묻는 듯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연봉을 올릴 절호의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저의 소심한 성격을 개조할 계기가 되어줄 것이라 여겼죠.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고 또 프레젠테이션 대본을 달달 외울 정도로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프레젠테이션 할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그때부터 심장이 미친 듯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 섰을 때는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극도의 긴장감으로 여태까지 달달 외우던 대본은 단 한 자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회를 스스로 버린 셈이 되었죠. 저는 정말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만 서면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일과 생활이 먼저가 아닌 타인의 부탁이 먼저가 되어버리는 인생. 이것은 더 이상 저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가니 살아갈 뿐이었고 남들에게 밉보이고 싶지 않은 삶일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다시 한번 실패를 맛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잘리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하나 싶은 심정이었죠. 어쩌면 지금쯤 회사 내부에서는 저를 해고하기 위해 구실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다시 한번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고 일상으로의 회피를 시도했습니다. 오늘은 왠지 길게 이어지는 드라마는 땡기지 않아 러닝타임 2시간짜리 영화를 보았습니다. 늘 저에게 흥미와 재미를 주는 한국 영화였지만 오늘만큼은 집중이 되지 않았죠. 자신에게 너무나 한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이 못마땅하다고 생각했죠. 스스로 자책하며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성격으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과연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마음속으로는 저를 그렇게 바라볼 것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를 병들게 했습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의미 없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소심함을 벗어던지려는 조금의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었죠. 노력이라는 것은 결과를 기대하며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노력의 결실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노력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다시 저는 현실로의 회피를 위해 한국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에 의지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콘텐츠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서 무언가 샘솟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에게 아주 좋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비참하고 무서운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었던 나라이고 현재도 분단 국가로 그 아픔이 씻어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최단 시간에 그러한 아픔을 긍정의 힘으로 벗겨내었고 엄청난 발전을 이룩해냈죠. 이것은 전 세계의 어느 국가들을 살펴보아도 전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한국의 어떠한 부분들이 그들을 이렇게 빠르게 발전시키고 선진국의 지위를 얻게 했는지.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며 아주 일부분 그 이유를 깨달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회사에는 휴가서를 제출했죠. 그동안 눈치만 보면서 남들이 휴가를 다 쓰고 난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휴가서를 제출하던 저였지만 이번에는 제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실제로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직접 목격한 한국은 저의 눈에 낯설지가 않았죠. 아마도 한국의 영상 콘텐츠들을 매일 같이 봐왔던 탓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목격한 한국의 모습들은 저를 더욱더 설레이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점이 좋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지나가는 강아지조차 저를 미소짓게 만들었어요. 이 행복은 한국을 여행하는 동안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말이죠.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만끽하는 자유를 느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와 영화에 나왔던 장소들을 방문하여 사진을 찍기도 했죠. 처음으로 용기를 내 타인의 부탁을 들어주는 제가 아닌 타인에게 먼저 부탁하여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흔쾌히 웃어주며 친절하게 부탁을 들어주는 한국분들 덕분에 저는 정말이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들과 행복감 때문에 저의 기분을 주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감을 만끽하려고 했을 때였습니다. 미국에서 인터넷 정보를 뒤져가며 엄선하여 채택한 식당으로 들어갔죠. 제가 선택한 메뉴는 찜닭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전통 닭요리였습니다. 제가 먹어본 닭요리라고 하면 햄버거에 들어있는 치킨과 프라이드 같은 튀긴 요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찜닭 요리는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죠. 언뜻 보면 검은 색깔 때문에 식욕을 자극하지 않는 듯한 비주얼이지만 일단 한번 맛을 보면 제가 지금 이 음식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미친 듯 개걸스럽게 먹게 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미국 여자 혼자서 한국의 찜닭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신기했던 것일까요? 식당에 있던 중년 남자 손님분들이 그런 저를 보고 껄껄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찜닭에는 소주랑 같이 먹어야 제맛이라며 저에게 한국 술인 소주를 권했습니다. 저는 술을 잘 먹지 못했고 즐겨 먹지도 않았지만 그날은 무슨 바람이 불었던 것일까요? 아저씨들이 저에게 소주를 한 잔씩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시나 보자는 식으로 먹었는데 먹다 보니 여러 잔을 받아먹고 있는 저를 발견했죠. 과연 아저씨들의 말씀대로 쌉싸름한 소주의 맛과 달큰하고 짭조름한 찜닭의 맛이 어우러져 그 궁합이 예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날도 행복을 만끽하며 여행을 마무리하는 듯 했습니다. 호텔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로 향했고 지하철을 기다리던 저는 정신이 몽롱해지며 잠깐 기우뚱했는데 그대로 옆으로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정신은 그대로 끊어져 버렸죠. 얼마 후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무언가 주변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제 몸은 지하철역의 벤치에 뉘어져 있었죠. 알고 보니 저는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술에 취한 덕분인지 다리가 꼬여서 그대로 지하철 선로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근처에 있던 중년 아저씨 한 분이 선로에 뛰어들어 저를 일으켜 세웠고 아저씨의 요청으로 다른 분들까지 합세하여 저를 다시 선로 위로 끌어올려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3분 남짓 제가 쓰러져 있던 그 자리에 지하철이 도착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순간이었죠. 저를 구해준 한국 중년 아저씨에게 감사를 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난찍은 모습의 중년 아저씨는 저보다 먼저 입을 떼었죠. 거참. 술을 못 마시면 못 마신다고 해야지.
그걸 주는 대로 다 받아 마시더니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사람이 거절도 할 줄 알아야지. 아가씨가 성격이 너무 물러서 큰일이야. 괜찮아. 어디 허리나 삐끗한 데는 없는 거야? 아저씨의 말에 저는 한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찜닭 식당에서 처음 봤던 아저씨는 처음 보는 제가 걱정되어 저를 따라왔던 것입니다. 저의 한국 여행은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저의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저의 인생을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인생에 해가 되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드디어 인정받는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더 이상 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죠. 좋아하는 대상이 생기고 그 대상으로부터 긍정적인 힘을 느낀다면 해내지 못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것은 운명이지 않을까요?